네, 반갑습니다. 장중 시장 점검입니다. 네, 장중 시장 점검은 제가 외부 일정이 없는 날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외부 일정이 없는 날이 잘 없어가지고, 아, 일주일에 많아야 한 2번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가능한 많이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 장중에 시장을 본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장 종료해서 이건 다뤄야지 하는 것을 나중에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루는 게 또 바람직하고 그런 취지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갭을 봐야 됩니다. 선물 차트인데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그 1000만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매일 종가로 바뀌게 되는데 실제 원장 잔고에 있는 제 단가가 311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손실 중인데 오늘 이 311을 잠깐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잠깐 수익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옆에 보이는구나. 여기 오늘 아침에 여기인데 제가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해외 증시 내린 거 보고 이거 오늘 주겠구나 해서 얼마에 걸었냐면 310.4인가? 봐야 되겠네. 이런 게 불편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35, 예. 35에 걸어가지고, 체결이 안 됐습니다. 예, 안 되면, 오늘 전략은 뭐였냐면,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거 310.35에 걸어가지고, 체결이 될 거다. 왜냐면, 요 보시면 10월 20일 저점이 310이었으니까, 이건 깨지 않을 것 같다, 단번에. 그러면, 근처에 갔다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강했습니다. 예, 그래서 체결이 안 됐고, 오늘 만약에 체결이 됐으면, 이 갭을 채울 거니까, 여기서 매도를 걸어놔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다룰 거 뭐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큰 돈은 아니니까 그 갭 채우기에 대한 부분. 나중에 한번 제가 그 100강으로 하는 거, 100개로 하는 거기에 다룰 건데 그냥 간단히 개념을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공간을 채워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이 갭이라는 게 그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공간 룸이구나. 그 룸이 아니고 그 사이에 벌어진 틈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게 어떤 설정이 잘못돼 가지고 선물 차트는 일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이거 고치려고 해도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냥 코스피 차트를 보면 코스피가 오늘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음봉이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내렸다 라고 하면 이 공간이 비게 됩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공간이 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또 이 주식 시장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니까 이 틈에 대해서 이렇게 빈 공간에 차트상에서 이런 빈 공간에 대해서 이런 것들 작게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아주 크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계속 이제 제가 뜸을 들이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건 의지다. 시장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시세를 만들어가는 주포, 그러니까 한국 증시로 따지면 코스피는 주포가 어디냐면 외국인입니다. 뭐 외국인이 중국계 자금도 외국인이고 미국계 자금도 외국인인데 그러면 뭐냐? 예, 한국 증시의 주포는 영미계 자금입니다.
영국계, 미국계. 이 자금인데 얘들이 지금 오늘 시장이 나쁘니까 매수를 하고 코스닥에서 폭락 분위기가 나오니까 또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훼손할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하락으로 내려 꽂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갭을 채우지 않고 비워서 가져갑니다. 에이, 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예, 맞는데 그 작은 우연이란 게 결국은 이 시장의 방향이고 의지더라는 겁니다.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락할 때 이 갭을 만들었을 때, 코로나 때 이걸 신속하게 채우지 않고 여기서 못 올라갔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쭉쭉쭉쭉쭉쭉쭉 빠지고, 그러면 시장이 확실히 괜찮아졌다는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요 시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확실히 괜찮아졌다. 왜냐면 이걸 채웠으니까. 하락의 의지가 사라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제 해석이. 참 이렇게 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예전에 스터디 할 때 저한테 배워가지고 그 내용 들고 나가서 저보다 한 3배 가격을 받고 주식 공부 가르쳐 준다는 분도 계셨고 뭐 많기 때문에 또 이거 막 써먹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그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장의 상승 의지가 깨졌느냐라고 하면 요 상승할 때 갭을 보시면 됩니다. 아직 이런 자리들이 훼손이 안 됐습니다. 뚜렷한 자리들이. 근데 이런 자리는 훼손이 됐습니다. 여기는 올라갔다가 훼손. 예, 그래서 지금 열려있는 자리가 2100이고 만약에 진짜 시장이 굉장히 아주 나쁜 상황이다라고 하면 2000선을 깼을 때 그럼 이게 이제 훼손이 되니까 뭐 이런 자리들은 사실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될 자리니까 굉장히 투자 심리가 망가지면서 나온 자리니까 그래서 시장이 완전 망가지는 것은 2000선을 다시 오느냐 안 오느냐. 근데 현재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태니까 아직은 거기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기서 하락의 의지를 만들지 않고 오늘 다 채웠다라는 것은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주포가 한 방에 망가뜨릴 의지는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채웠구나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그런 부분에서 양호하고 또 이 장기 이평선하고 요 변동성 범위하고 만나는 자리는 보통 지지선으로 강력합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한번 여유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리고 대주주 요건 강화하고 관련해서도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개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근데 개인 비중이 60%에 달하는 코스닥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오늘 코스닥 하락해가지고 반등했습니다. 이게 이제 캔들로 본다면 이 반격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갭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잉태형이 되는 게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다만 나쁘지 않은 흐름에서도 요 방향을 보면 이거 제가 정확하게 긋지를 못하니까 정확하게 한번 그어보면 이것과 평행하게 하나 더 그어봅니다. 그 시장의 방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여기 추세대로 붙여봅니다. 자, 이게 뭐 우연입니까? 아니면 뭐 이게 도대체 뭡니까?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이 저점에서 지지가 된 게. 그래서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이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거 들으니까 다음에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뭐 대단한 거 아는 것처럼 하는 것들. 예. 여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조금만 알고 계셔도 이제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전문가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여기서 공략해야 됩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해야 될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중간에 부딪히고 이 저점을 깨고 나서 이제 추세가 거의 확정이 됐네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닿고 요 과정까지 왔을 때는 매수를 자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어도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살지 안 살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 안 사야 될 자리에서 안 사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얼음에서 빨리 나오면 살 수는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여기서 시간 끌다 이렇게 가면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 계기가 되려면 지금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정부가 한시바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코스닥은 필연적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왜? 매수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주주 요건 때문에 던질 사람들 천진데 굳이 뭐 매수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온 부분은 요 추세선과 추세대를 통해서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다룰 텐데, 제가 미리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에서 뭐 식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추세선과 추세대 이렇게 하면 이해가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콩나물 계속 자라듯이. 그래서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열심히 뭐 보고 모르겠는데 생각해도 그 나중에 한 번 보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10번 보면 아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늘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만 이렇게 찾아서 말씀드리는데, 종목이 어쩌고는 장이 끝나봐야 아는 거니까. 오늘 삼성생명이 여기서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상승했는데 한 2달 정도 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생각보다는 선방을 했습니다. 좀 빨리 반응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5강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5강 이동평균선. 근데 이 이동평균선 말씀드릴 때 굉장히 좀 뭔가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이고 나름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보통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드리려면 30분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이런 장 종료 시장 점검에서 계속 다루다 보면 이해를 하시겠구나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오늘 5일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일선이면 일주일입니다. 단기로 일주일 지나면 이제 생각이 환기가 되는데, 단기로 이제 자 보시면 최근에 삼성생명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알만한 사람들은 이건희 회장 사망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삼성 오너 일가에서 부동산 매각한 거 제가 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동산도 매각했고 갑자기 돌아가실 리가 없기 때문에 어디 뭐 신체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어떤 증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의료진도 알았을 거고, 그러면 알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지 않았을까, 주식을. 그랬을 때 최근에 이런 반응들, 시장 대비해서 나왔던 반응, 그리고 발표가 났을 때 반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매수한 사람들은 여기서 털었지만 거래량을 봤을 때
5일선까지 밀렸으면 5일선 그 평균의 개념이 뭐냐면 평균에 가장 많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그 100점, 평균이 60점, 뭐 이렇게 점수 분포가 있으면 평균 부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생명을 팔았던 사람 중에서 최근 일주일에 팔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평균 단가, 아유 내 가격이 오면 안 팔았다 생각하고 다시 사야지 할 수 있는 가격이 가장 많은 분포가 5일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기 급등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니까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 어제 매도한 사람들은 원래 가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5일선 부근이 그러니까 한 64,000원 정도가 어제 매도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가장 많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면 어차피 삼성생명법 통과되면 또 관심 받을 거고 2달 있다가 상속받으면 또 관심 받을 건데 안 팔았다 생각하고 다시 사야지 라는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가 5일선이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동평균선 5일선에서 지지 나오니까 5일선 공략해야 됩니다. 이거랑 요 설명 근거 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뭐가 여러분들 활용하기 편하겠습니까? 또 와닿고 당연히 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밀린 자리에서 5일선은 제 개념으로 본다면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판 사람들이 많으니까 5일선에 또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서 아주 강한 지지선이 되는데 보통 때, 평소 때 거래량 없을 때 5일선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판 사람도 위에서 판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 5일선 자체가 지지선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 없는 자리에서는 5일선 깼다가 올라갔다가 의미가 없는 게 되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요 5일선에서 지지가 나오는 부분들 이렇게 요런 자리들 요런 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팔았던 쪽에서 안 팔았다 생각하고 다시 사야지 요런 거 그런 건 난 팔고 다시 안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던데요. 제가 봤을 때 보편적인 정서가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이 요 21선에서 지지가 나온 거 요것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최근 한 달간 뭐 월급이든 뭐든 삼성생명 올라가지고 그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여기도 팔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판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여기가 제일 많은 겁니다. 여기가 최근 20일 동안. 그러면 안 팔았다 생각하고 다시 사야지라고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5일선 반등도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강력하게 올라간 종목이 5일선에 오면 지지가 잘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여기 5일선 뿐만이 아니라 21선, 60일선 다 적용이 가능한 개념인 겁니다. 이거를 오늘 나중에 까먹을까봐 장중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장중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